여러분, 작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상승폭이 컸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단기간에 많이 큰 폭으로 오름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조정이 된다면 가장 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를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집값 떨어질 것 같죠? 제가 여러분 하반기에 집값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안 드리잖아요. 하반기에 떨어질 것 같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거야, 침체될 거야, 집값이 하락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데요. 사실 저는 올해 초까지만은 해도 하반기에 좀 무난한 흐름, 보합세의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전쟁이 터지면서 또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심각해졌고 물가가 올랐고 그리고 금리 인상의 빅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아주 직격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너무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장기 침체입니다. 네, 어떤 말이냐면요. 집값은요, 오르고 내릴 수가 있죠. 여러분, 영원한 상승장도 영원한 하락장도 없었어요. 그냥 시장은 늘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이어졌어요. 근데 그동안 한 3년 동안 너무 급등, 항상 오르고 진짜 거의 뭐 지겨울 정도로 오름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전에 하락장이 있다는 걸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집값은 늘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상향 곡선을 쭉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그 기간들을 쪼개보면 굉장히 느린 이런 사이클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하반기에 집값이 조정되거나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장기 침체로 내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5년, 6년, 7년까지 장기 침체가 될까봐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조금 더 시장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하반기에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매매가가 얼마나 변동폭이 있는지 얼마나 얼어붙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점을 본 다음에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서도 상반기에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 그건 조금 더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돌려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섹터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는 집값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요, 사실 상승장을 외치긴 했었어요. 그동안의 상승 여력이 있었고 또 우리가 보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하반기에 상승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대내의 변수들로 인해서 하락폭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호재보다는 악재들이 많은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하반기에는 엄청난 거래 절벽과 침체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7월 달이니까요. 7, 8, 9, 10, 11, 12,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최소 6개월 동안 장기 침체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거래 절벽이 풀리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걸 보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의 매물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풀려야만 어쨌든 뭐 집값에 대한 변동도 있죠. 그런데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지도 팔지도 않은 시장, 이게 하반기 동안 쭉 이어진다고 하면요. 아무래도 집값은 하락세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지역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지방은요. 지방은 아무래도 더 약간 조정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뭐 대구, 대전 이런데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잖아요. 그런데 규제가 완화돼서 대출이나 전매 제한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값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아마 더 큰 폭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단기간에 가장 큰 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무래도 경기, 인천 집값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작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상승폭이 컸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인천은 단기간에 많이 큰 폭으로 오름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조정이 된다면 저는 인천이 가장 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 집값이 조금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 외곽 지역, 그리고 그동안 이제 비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던 곳들 있죠. 그리고 GTX 호재로 인해서 집값이 올랐던 지역들, 뭐 파주 이런 데 지역들은 가격이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빠진다는 개념이요, 하락한다는 개념보다 그동안 가격이 너무 많이 선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되는 게 어쩌면 다양한 것 같고, 입지가 떨어지거나 개발 호재가 떨어진 지역, 그리고 GTX 빨도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막 아니 이제 GTX 빨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가격에 이미 충분히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렇게 조정을 겪는 시장이 될 것 같고, 서울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서울도 강북 외곽 지역, 그리고 중심부가 아닌 지역으로는 조정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도 지금 거래가 전혀 안 되는 시장인 것 같은데, 다만 강남 3구, 강남 서초 안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남 안쪽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또 오를 곳은 오르는 지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기 인천은 완만한 조정, 그리고 인천은 사실 가격이 더 많이 조정될 수 있다. 지방은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금 규제 지역이 풀린 지역조차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네 번째로는 물건별로 알아볼까요? 지금 오피스텔 사신 분들은 조금 마음고생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작년에 막 몇 억씩 피가 붙었던 곳을 못 파신 분들,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호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올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오피스텔 중에서도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거나 입지가 안 좋은 곳, 이런 곳들은요, 지금 잔금 치르고 전에 계약만 하신 분들은 아마 좀 마음고생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도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월세 시장은 수요가 좀 있긴 하지만 전세에 대한 대출 이자가 크기 때문에 또 여기도 아마 큰 폭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완만하게 이루어지되 월세 가격만 오르는 이 월세화 현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가장 그래도 안전한, 그래도 주거 선호도가 높고 사람들이 거래가 활발한 이 아파트 시장조차 굉장히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거래가 많이 되고 황금성이 좋고 회전율이 좋은 이 아파트조차 안 좋으니까요. 나머지는 아마 더 큰 시장의 직격탄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키워드, 하반기 주택 시장을 흔들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올해 하반기 주택 시장에는 금리 인상이 엄청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대출 이자에 대한 공포감,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감, 매수 심리에 대한 얼어붙는 공포감, 이런 여러 가지 공포감들이 시장을 흔들 겁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수요와 공급보다는 이런 금리, 대출 이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강한 시장인데요. 아마
금리 인상기가 본격화되면서 지금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또 매도 타이밍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을 팔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이 한 곳에서 리스크가 존재하고 공포감이 있지만 이 안에서 여전히 가만히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불안감이 조금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거래 절벽에 대한 공포감,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공포감이 하반기에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침체, 그리고 거래 절벽과 함께 가격 하락이 일부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불안한 시장, 힘든 시장, 저도 고통스러운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멘탈입니다. 여러분이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변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변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대출 받으신 분들은 그냥 대출 이자 잘 갚고 기다려야 하는구나. 매수하시는 분들도 기다려야 하고 지금의 리스크는 이런 것들이 있고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이거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예측하기도 힘들었고 그냥 우리에게 남은 건 적절한 멘탈을 가지고 버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나 이런 프로세스대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분노와 좌절, 그리고 공포감, 그리고 이런 이성들을 꽉 붙잡으시면서 시장을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만 힘든 시장이 아니고요. 저 같은 다주택자, 그리고 투자자들, 모든 수요자들이 힘든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 때는 모두가 함께 그냥 버티고 지켜보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또 시장 상황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완전한 대세 하락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좀 지켜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반기에는 거래 침체와 그리고 지역별로 하락세가 이어질 거고 굉장히 힘들고 안 좋은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GTX 개발 호재라던가 아니면 집값이 급등한 지역, 비규제로 인해서 갑자기 많이 오른 강원도라던가 이런 지역의 집값은 빠질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나오면서 힘든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정말 하반기에도 거래가 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분들도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시장, 매수자들도 살 수가 없다. 그리고 파는 사람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반기에 우리가 또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때그때 변화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DM 링크 걸어놨거든요. 채널에 링크 걸어져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오셔도 되고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저도 요즘에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마음과 심리적으로 힘들고 또 약간 이렇게 투자도 안 되고 내 집 마련도 안 되고 시장도 안 되고 이러니까 조금 우울했는데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또 이런 리스크들, 인생의 고난도 이겨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멀리 봐요. 10년, 20년 뒤에 내 집 마련하고 또 내가 자산가가 돼 있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손품 발품 파시고 또 이럴 때 중요한 건 시드머니 모으기, 자금 마련 확보에 현금 마련 확보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현금 모으기 더 내 자금 모으기에 집중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